자, 오늘은 그 행복한 1등급 문제 어디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분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6번이에요. 이참수의 그래프가 A에 관계없이 라고 딱 보는 순간 얘는 뭐의 A의 항등식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자, 일정한 점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어떤 A 값을 갖던지 간에 이 친구는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난대. A가 1이어도 지나는 점, 2여도 지나는 점. 그러니까 어떤 A 값을 갖던지 간에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고 그 일정한 점이 그래프의 꼭지점이래요. 그러면 A에 우리가 항등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A가 있는 친구가 있고 A가 없는 친구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좀 식구를 정리해보면 A가 있으면 너네들이 A가 있죠. x-1이고요. 그 다음에 저 싹 넘길 거예요. x제곱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에 y도 넘어와야 돼요. 다 0이니까. 그래서 a가 어떤 값을 갖던지 너가 0이고 그리고 너가 0인 그 점이 바로 저 2차 함수의 꼭지점이래요. 그래서 얘가 0이면 x는 1이 되는 거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친구는 무조건 이 녀석을 어떤 A를 갖던지 간에 저 점을 지나고 저 점이 꼭점이니까 최고차항에서 1이네요. 그럼 fx는 y는 최고차항 1이니까 꼭점은 절 가지니까 x-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뭘고 이제 이 그래프에 뭘 물어봤어? x축과 만나는 그 x 절편끼리의 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요즘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올 거고 이게 알파, 베타니까 요 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근각계수로 이해하면 되는데 자, 볼게요. 이거 정리해주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맞죠? 그러면 끝났네? 네, 왜 끝났어? 이거 x를 묶이면 여기가 x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y가 0인 x 절편은 0과 2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가 얼마고 너가 0이고 너가 2니까 이 길이는 우리가 2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627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가 조건만으로도 문제가 풀리게 만들어 놨어요. 자, 볼게요. 2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다음 조건 만족. fx가 x축가 절편의 a랑 b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림 좀 그려보면 최고차항이 1이니까 아래로 블록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a,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가조건, 대칭축이 여기가 2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아시다시피 2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이 직선에 대해서 정확히 선대칭 도형이잖아요. 2차 함수는. 그러면 알파, 베타의 중점이 2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2분의 AB죠. 알파, 베타가 아니라 걔가 2라는 사실이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A 플러스가 4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이 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는데 일단 나조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X는 마이너스 1과 중근을 간다. 이런 얘기죠.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즉, 두 그래프를 연립한 연립 방식이 너예요. 이해 가죠? 그러면 여기 없다고 치면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한 연립 방식의 해라고 수만 번 얘기했어요. 다시 뭐라고?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한 연립 방식의 해.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 x 플러스 y는 0 그리고 뭐 여기가 뭐 x 빼기 2y 이거는 3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를 4라고 볼게요. 4라고 보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일 거고 이 친구는 뭐냐면 뭐 이렇게 생기면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너네들이 교점이 궁금해? 교점 궁금하면 얘네들 어떻게 연립했겠죠. 연립하면 여기 3이 낫겠네요. 마3 낫겠네요. 그래서 요거 뺀 식이 연립한 연립 방식일 거고 빼버리면 3y는 3이 될 테니까 y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 관계식은 얘들아
x를 소거시킨 거거든요. x를 소거시켜서 y에 대한 식을 만들었고, 이 y에 관한 식, 이 식이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근인 y가 1이 이 교점의 y좌표라는 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공부해왔고 중2 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 겁니다. 다시 두 개의 그래프를 연립한 연립방식은 두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렇게 놨을 때 이 fx는 이런 그래프고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중근을 가지니까 교점이 한 개여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고, 이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근을 갖겠죠. 그래서 이 꼭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를 나 조건에서 하고 싶은 건데, 이 조건은 그지? 이 문제에서는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궁금해. 그럼 어떻게? 연립해서 그 연립 방식 해가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일 거야. 연립했을 때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돼요. 그럼 교점의 x좌표고, 연립했을 때 y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면 교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단원에서는 대부분 다 y를 소거시키기 때문에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올 테니 그 x에 대한 방정식은 교점의 x좌표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27번이었어요. 자, 628번 보겠습니다. 방금 공부했던 내용과 좀 많이 유사한 그런 형태예요. 자, 3,-8에서 체크해 볼까요? 요 점에서 이 포물선에 접하는 접점의 x좌표 합을 물어봤는데, 요 점의 좌표가 3,-8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요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요렇게, 그러니까 곡선 밖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접점이 그지 두 개, 접선이 두 개, 접점이 두 개면 접선이 두 개, 뭐 그런 얘기고, 이 점의 좌표들 하나를 편의상 x1, 하나를 x2라고 놓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접점의 x좌표 합이니까 x1이랑 답을 못하네. x2랑 너네들이 더한 게 얼마나를 묻는 문제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두 개 중에서 하나의 입장에서, 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그럼 너랑 이 포물선이랑 그지 접하는 거니까 연립할 거고, 연립했을 때 일단은 이 직선의 입장에서 이 포물선을 보면 교점이 한 개겠죠. 그래서 연립 방식의 근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물선은 주어져 있고 이 직선을 좀 표현해야 되는데, 이 직선의 점을 알고 있으니 기울기만 세팅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 뒤쪽에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했다면, 선행을 공부했다면 한 방에 표현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은 공부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놓고 식을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 친구가 기울기 모르니까 m이야 라고 놓고 이렇게 세팅해 볼게요. 그러면 이 직선이 어느 점을 지나? 3,-8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8을 x에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n이라는 친구는 넘기면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저 직선을 다시 표현하면 얘네가 동일한 n이죠. 그래서 이 친구 대신에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집어넣는다는 건 너네들이 연산한다는 소리니까 너네들이 m으로 묶으면 x-3에 마이너스 8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직선의 방식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기울기 m 세팅하고 너의 부호 반대, 그리고 y는 부호 제대로. 근데 얘도 x는 부호 반대고 y는 부호 제대로, 그게 아니라 얘는 원래 어디 있던 거야? 여기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이었는데 넘어와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 어쨌건 저쨌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던지 해서 접선을 완성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접선이랑 지금 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얘에 대한 입장에서 너랑 연립할 거야. 왜? 교점이 하나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너네들이 연립을 했어요. 연립하면 너랑 갖다가 놓고 양변에 8을 곱해가지고 정리 좀 해볼게요. 이게 같아요. 자, 8 곱하면 x의 제곱, 8 곱하면 마이너스 8x, 그리고 여기다 8을 곱했으니까 이게 8m이 분배가 되겠죠. 8m x, 그 8m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24m. 그리고 여기도 8을 꼭 곱하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다 8을 곱하는 중이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분필 좀 작네. 없나? 자, 노란색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요거 일로 다 넘길 거예요. 넘기면 마이너스 8로 묶어주면, 너부터 쓰면 m 플러스 1x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런데 다 넘어오는 거니까 24m 플러스 64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는 연립한 연립방정식이고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란 얘기야. 이해가죠? 그럼 교점 x좌표가 지금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은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지? 얘가 뭘 갖다라?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근이니까. 이해가세요? 그럼 판별식을 쓰면 짝수 공식입니다. 그럼 여기 2로 나누면 4배 m 플러스 1 이렇게 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니까 저게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정리해주면 16 제곱해서 그저 곱하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을 그지 지수법칙을 공부했죠. 그래서 너네들이 곱해져 있으니 제곱해서 곱하면 16에 요거 곱하면 쓸게요. m의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마이너스 24m 마이너스 64 이퀄 0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주면 16m제곱 나눌까요? 그냥 써 그지? 16m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32m인데 너랑 계산하면 플러스 8m 그리고 얘는 별로 관심이 없어.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일단 이거 판별식이 0이어야 그치? 얘가 0이어야 그치? 접한다는 소리고 그럼 여기서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m값이 몇 개 나와요? m값이 m1, m2 왜냐면 2차 방식에 m값이 2개 나오겠죠. 그 m값이 뭐라는 소리예요? 너네 둘이가 하나가 요점을 지나면서 너랑 접하는 어떤 녀석이 m1이고 기울기가 또 하나가 어떤 녀석이 m2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침이 좀 많이 나서. 자, 그래서 만약에 두 기울기의 합이나 곱을 물어봤다. 그러면 두 개의 기울기의 합이야? 그럼 여기서 근각에서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너분의 너, 그 두 기울기 합이고 너분의 너가 두 기울기의 곱이 될 텐데 이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그런 기울기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뭐 물어봤다고? 이런 식으로 접점에 x좌표를 두 개를 더해 달래요. 그럼 저 접점을 구하려면 그제 관계식이 완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마저 정리 좀 해볼게요. 저는 기울기 곱으로 착각해가지고. 자,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 16일 거고, 여기 얼마예요? 16을 더하면 48인가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필요 없고, 양변에 8로 나눠지네요. 8로 나누면 2m의 제곱, 8로 나누면 m, 8로 나누면 6, 8에 48 이렇게 표현되겠죠.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요. 2m, 여기고 2, 3, 이렇게 3이 그리고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m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랑 2분의 3인 게 늘어 들어옵니다. 그지? 마이너스 2랑 2분의 3. 그래서 요만큼만 지워볼게요. 자, 첫 번째 m이 얼마일 때? m은 2분의 3일 때. 두 번째 m은 얼마일 때? m은 마이너스 2일 때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위에 거는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m 2분의 3일 때는 여기 넣어서 식을 만들면 되고 저는 정수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8m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16이에요.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그지? 16. 왜냐면 이 친구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연립한 연립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연립하는 지금 과정인데 접했잖아 얘들아. 그지? 접했다는 소리는 x좌표 하나니까 연립방식이 해가 한 개면 무조건 완전제곱식. 그래서 딱 여기까지 쓰는 순간 반의 제곱인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기 어떻게 묶여요?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여기서 x좌표가 얼마라는 걸 이해해? 마이너스 4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 접점 마이너스 4. 뭘 얘기한 거예요? 요 기울기가 올라가니까 양수고 기울기 내려오는 요 친구의 기울기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요점의 x좌표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됐죠? 그리고 얘도 기울기 2분의 3이니까 양수니까 기울기 양수일 때는 요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 똑같이 집어넣어 주면은
완전 제곱 표현되겠죠. 정리해 드릴까요? x제곱. 여기 2분의 3 집어넣으면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면 곱하면 4니까 마이너스 20이겠죠. 그럼 여기 별로 관심 없고요. 얘가 x 빼기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x 좌표가 10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자, 629번 보겠습니다. fx와 gx가 저렇게 생겨먹었고요.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 여기 안에다가 조금 장난을 쳐놨네요. 뭐요? 장난질이요. 그죠? 장난을 놓고 저 아래식에 저 이 녀석 그지? 이 방정식에 실근의 합 3 가지고 k값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단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일단 fx랑 gx랑 여기서 만났죠? 만났다는 건 둘이 어떻게 했다? 연립했다. 그래서 y를 소거시켜서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이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로 가정한다면 그죠? 너가 하나가 x좌표가 알파, 하나가 x좌표가 베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됐죠? 자, 그럼 연립해 볼 건데 gx를 요로 넘길게요. 그럼 연립 방식은 x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2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퀄 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인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4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2와 g의 마이너스 2는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왜냐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죠. y값이.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어도 f4와 g의 4도 서로 같다는 걸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거잖아. 이 f랑 g는 이 문제에서 이 친구란 소리고 그리고 이 친구와도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서로 같다는 그 녀석의 근은 이 아내 친구가 얼마면 돼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내 친구가 얼마이거나 아내가 마이너스 2이거나 4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저 밑에 방정식에 해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2인 경우 요게 마이너스면 요거 마이너스 2니까 또는 얼마인 경우? 4인 경우가 이 방식 해가 되겠네. 그러면 ex는 마이너스 2에 k가 넘어갈 거고 맞죠? 2로 넘어가면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성립이 되고 그럼 너는 또 4니까 여기 갖다 놓고 쓸게요. 그럼 4가 넘어가면 4 플러스 k에 2 요 친구 요 두 친구가 이 아래 방정식의 근이 될 거고 두 실근의 합을 3으로 세팅해 놨네요. 그럼 둘이 더해서 너네가 얼마야? 3인 얘기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붙겠죠? 그럼 여기 몇 k? 2k 플러스 2가 될 거고 2k 플러스 2란 친구는 얼마예요? 6이니까 너가 4가 될 것이고 그래서 k 값이 얼마이더라? 2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그럴 때 알파, 베타의 근이 저렇게 범위를 갖는데요. 그래서 m의 범위 물어봤는데 얘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요 그래프 이차함수가 있고요. y는 0이면 x축이 되겠죠. 그래서 두 그래프를 y를 갖다 놓고 연립한 연립 방정식이 너란 얘기니 얘는 연립 방식 관점에서 보면 괜찮아요? 이 친구가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죠? 다시 또 가려버리면 이렇게 가려버리면 그죠?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 두 개 있는데 y와 같다고 그죠? 연립해버리면 이 빨간색 방정식이 나오겠죠. 연립 방정식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구나.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y는 0이면 이렇게 생겼고요. x축,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그 녀석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 왜?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교점의 x좌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알파가 이렇게 있고 0은 여기쯤에 있고요. 2는 여기쯤에 있겠네요.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0이 뭐 여기쯤에 있을 수도 있고 2가 여기 좀 더 멀리 갈 수 있어. 그쵸?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항상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여기 2차 함수 부분은 그림을 그렸을 때 뭘 이해할 수 있어? 죽었다 깨나도 0의 부호는 음수일 것이고 이 그래프는 죽었다 깨나도 2의 부호는 양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놓고 fx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0일 때 함수값, 즉 f0은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음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2일 때 함수값, f2는 우리가
양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등식을 풀면 될 것 같은데요. x 0 집어넣으면 이 두 개가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2m-8이 될 거고. 자, 이거 정리해주면은 m은 이렇게 되나요? 위식에서. 자, 2를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을 건데 얘부터 써주면 2m-8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인가요? 플러스 8이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둘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 넘겨 나눠주면 m은 뭐보단 거의 1보다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 수직선을 그려보면 m은 이 범위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됐죠? 631번 볼게요. 별표. 여러분들이 그 두 개의 그래프와 그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나를 묻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좀 예를 좀 들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너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좀 색깔을 달리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 친구는 y는 gx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y까지 갖다 놓고 연립해 버리면 fx equal gx. 그래서 이 친구는 뭐이더라? 연립 방정식이더라. y를 소거시켰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연립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로 약속을 해볼게요. fx 2차니까 요거 넘겨 얘는 1차니까 넘어가도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을 두 개 가져요. 왜냐면 두 점에서 만났을 테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요렇게 했을 때 너가 알파고 x좌표가 베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냐면 요 친구로 gx를 넘겨볼게요. 넘겨주면 fx 빼기 gx 이퀄 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그치?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은 동일한 방정식이에요. 이항시킨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를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아, 너도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누구니? x축. 이래 생긴 거고. 이 그래프는 여전히 2차 함수고 fx가 양수겠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럼 너도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살구색으로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완벽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감?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2차는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y는 얘가 이렇게 지나요. 두 개의 교점을 A, B라고 놨으니까 분명히 이 두 교점에 대한 생각은 둘이 연립을 했을 거고 그 연립 방식 해가 교점 x좌표. 자, 그럼 일단 연립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좀 쓰고 싶은데요. 요거 지울게요.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멈춰가지고. 자,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 x제곱 요거 넘어오면 a 빼기 1x 그리고 1이 넘어오면 플러스 2는 0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죠? 그래서 너가 만약에 알파, 베타의 근을 가져? 넌 연립 방식이니까 너가 알파고 너가 베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2가 선분 AB에 존재한대요. 이 선분 AB 위에 이 점의 좌표를 3,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솔직히 Y좌표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정수 A 최대값 물어봤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해해? 이거 연립 방식이죠? 됐죠?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이해하자고. 이렇게 놓고 네가 알파고 이가 베타는 이제 y는 이 그래프 이차함수와 y는 0 x축이 등장할 거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 그래프가 y는 너라는 그래프가 너를 얘기해 주는 거고 y는 0은 x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내리세요. 너 내려와봐. 여기가 x가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입장에서 3일 때 y좌표가 정확히 음수라는 건 이해할 수 있죠? 괜찮아? 아니 3,2가 여기를 움직인다며. 그럼 3이 여기 있으면 3이 여기 있을 거 아니니? 그럼 그때 맞죠? 음수일 거고 3이 여기 있으면 3이 여기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니? 오케이. 3이 있는 범위는 요 범위니까 요 범위에 어디에 존재하든지 그때의 함수값 이 그래프를 fx로 가정했을 때 함수값은 음수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3을 넣어서 음수니까 또 fx를 가정해서 f3을 집어넣어서 너가 음수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3이 여기 있으면 그때는 fx 값이 0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a, b의 좌표는 모두 3,2가 아니다. 즉 너도 3,2가 아니니까 요렇게 3,2는
요 빵꾸뽕인 상태에서 여기 사이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겠네. 3이 이런 애가 될 수 없으니까. 0이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3 여기부터 집어넣을게. 3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3a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플러스 9 플러스 2가 될 테니 3a란 친구는 이거 싹 계산하면 10인가요?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분수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a의 그래서 최대값을 물어봤죠? 그럼 얘가 얼마니? 마이너스 3. 얼마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4 맞나? 확인. 자, a라는 수직선 위에 여기가 마이너스 3.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여기에 있고 마3이 여기쯤에 있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에 해당되는 값 중에서 가장 최대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633번 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각 fx = 0의 두구는 마이너스 2랑 4이다. 그러니까 fx랑 x축이랑 교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랑 4란 소리고 저 범위에서 최대값을 한번 그지 주어져 놓고 함수값을 물어봤다는 소리는 얘들아 뭘 정확히 구해달라는 소리야? fx가 정확히 뭐니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에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고차항의 개수 a를 써도 되나요? fx를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a를 양수란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소리죠? 근이 얼마야? 마이너스 2랑 4란 소리고.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만 봐? 5와 8 사이에서만 봐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조금 과장되게 그리면 5는 여기에 있고 8은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8일 때 함수값입니다. 이 그래프가 될 테니까 그럼 8일 때 함수값이 80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fx를 그렇게 놓지 말고 마이너스 2랑 4를 근을 가지니까 이 친구를 그냥 마이너스 2와 4 이렇게 놓고 풀면 a식 이 상수 하나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8을 집어넣어 보면 8 넣으면 얼마니? a에 8 넣으면 10이고요. 8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이더라? 80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이게 40이니까 나눠주면 a가 2가 될 거고 a2를 이 범위에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니까 a가 2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 얘란 얘기죠. 왜?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여기에서 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값은 only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 a가 음수인 경우.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2, 4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어디 사이야? 5와 8 사이니까 5가 여기쯤에 있고 8은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 그래프의 최대값은 너가 된다는 소리고 5일 때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a에 여기 넣는 중입니다. 5 집어넣으면 7이고요. 5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 최대값이 80이니까 a가 양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조건의 모순이니까 fx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구나. 그럼 a가 2니까 여기에다가 2를 체크해 주시고 뭘 물어봤어요? 마이너스 5.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거 넣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634번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a인 양수가 있고요. 저 그래프에 이차함수 만족시켜준다. 직선과 함수를 만나는 점은 1과 5래요.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범위에서 fx의 최소값 가지고 a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a 양수니까 fx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죠. 기울기 양수인 게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10인가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 x좌표가 1과 5니까 너가 1, 너가 5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계식을 좀 식을 좀 세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1, 5는 교점이니까 너랑 갖다가 놓고 연립한 연립 방정식이 되겠네요. 됐죠? y 서거식이었을 테니까
그럼 다시 좀 표현해 볼게요. 자, 둘이 갖다가 놓으면 fx 요거 통째로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10 맞나요? 마이너스 10 이퀄 0. 너의 근이 얼마이더라? 교점의 x좌표인 1과 5라는 게 눈에 들어올 테니 1과 5를 갖는 근을 갖는 녀석은 너가 2차니까 2차 방정식일 테니까 여기가 x 빼기 1, x 빼기 5 이렇게 표현해도 얘네들은 같은 방식일 거고 최고차의 개수 이 위식의 최고차의 개수는 너가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fx는 최고차의 a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도 a를 깔아주면 너는 둘 다 1과 5를 근을 갖는 방정식이니 완벽히 동일한 친구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나조건이 있죠. 나조건 fx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fx는 요것만 이걸로 싹 넘겨주면 되겠네요. 해서 식을 다시 써볼게요. fx라는 친구는 얘부터 쏙 이걸 넘길 거예요. 여기로. 자, 전개해주면 a에 자, ax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6ax 나오는데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ax가 될 거고 상수항은 여기 5a가 될 거고 여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잡히겠죠. 확인. x제곱 마이너스 6x 맞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fx에 대한 최소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범위에서 우리는 얘 가지고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묶어드리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a가 지금 양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 대칭축의 x가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괜찮죠, 그죠? 자, 그랬을 때 1에서 5까지야? 그럼 1에서 5고 1은 여기고 5는 여긴데 이 범위의 최소값은 너일 텐데 1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이더라?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1일 때 함수값은 마팔이라는 소리고 자, 1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너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너까지 계산 되겠죠? 4a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요거 넘기면 2니까 a가 2분의 1이 나오나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분수가 나오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물어봤어? 100A 값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50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괜찮죠? 자, 635번 볼게요. 그래프에 한 점 P가 있고요. 이 그래프에 Q가 있는데 얘가 지금 X축과 평행을 그었대요. 평행을 그어서 가장 저 선분이 짧게 되는 최소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건데 좀 생각해보면 P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그때는 요 길을 물어보는 거고 P가 여기 있어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쭉 갈수록 더 길이가 더 길어지겠네요. 그럼 조금 이제 내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적절하게 그지 최소가 되는 그런 값이 존재하나 봐.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X축과 평행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요 점이 2, 요 점이 뭐 한 5 정도로 가정하면 요 길이는 3분의 AB의 길이는 어디에서 어디를 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PQ를 어떻게 너 오른쪽에 있으니까 너의 X좌표에서 너의 X좌표를 빼서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자를 세팅할 건데 P점을 놓을까요? P점을 일단 얘네들 Y좌표는 같은 거고 그럼 생각해보면 P점의 좌표를 한번 A 정도로 나눌까요? X좌표를? 이 점을 이렇게 여기다 표현해 준다는 소리죠. 그 Y좌표는 얼마냐면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너의 X좌표를 A로 표현했으니 너의 X좌표도 A로 표현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너네들이 Y좌표가 같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너의 Y좌표도 A제곱 플러스 1일 거고 그러면 이 점은 이 그래프에 있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y 대신 얼마를 a제곱 플러스 1을 그리고 1도 넘길게요. 요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의 x좌표가 얼마? a제곱 플러스 2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PQ의 길이는 우리가 이제 그죠? 쉽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되겠죠. 이제 빼버리면 a제곱에 마이너스 a의 플러스 2, 즉 a가 변함에 따라 저 길이가 그래서 바뀌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너네들이 묶어주면 대칭축은 a가 2분의 1이 될 거고, 괜찮죠?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를 싹 다 4로 통분해버리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 될 테니 너의 결과치는 4분의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죠? 서로서란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약분이 안 되니까 PQ의 합은 얘네들 더해서 1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얘기 조금만 좀 해볼게. 들어보세요. 요즘의 좌표랑 이전의 좌표랑 얘들아 같죠? 같으니까 y 좌표를 만약에 b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b로 표현하면 얘가 b니까 x는 b 플러스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얘가 b니까 여기다 b를 집어넣으면 x 좌표가 어떻게 돼요? 1 넘겨 계산하면 뭐 여기도 있고 여기 있으니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예요? b 빼기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루트가 나오니까 루트로 그저 연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x좌표를 a라고 세팅해 놓고 문제를 접근한 거예요. 괜찮죠? 자, 636번을 볼 건데요. 얘는 그 다음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같이 90도가 주어져 있고 좀 그림을 좀 크게 키울 걸 그랬네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6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직각 1이면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이고 이 길이도 1대 1대 루트 2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뭐가 눈에 보이냐면 이게 전부 다 45, 45, 90도일 거고, 여기도 평행을 그었으니까 45, 45, 90도 1대 1대 루트 2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이제 변수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잘 보세요. P가 여기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길이가 변하는 거 아니니? 그 요 길이를 x라고 놓고 표현해 보면, 너가 x면 요 길이는 루트 2x가 될 거고, 잘 따라하고 있지, 그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6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이 도형도 1대 1대 루트 2짜리니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6 마이너스 x를 루트 2로 나눈 길이가 표현됩니다. 왜? 여기서 1로 갈 때 루트 2를 곱했으니 여기서 1로 올 때는 루트 2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요 길이가 6루트 2에서 얘를 뺀 게 됩니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해봤어요. 하지마. 그래서 어디를 세팅해 볼 거냐면, 저 캠코더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어제 제가 1시간 날려먹어가지고 막 강박증이 생겨, 막 불안증? 잘 녹음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디를 세팅해 볼 거냐면, 여기가 낫겠네요. 여기를 x라고 주는 게. 선생님, 여기가 왜 x예요? 여기나 여기가 변하는데, 여기가 변하면 여기도 변할 거 아니니? 1대 1대로 2니까 여기 x 놓고 풀겠습니다. 왜냐면 이 길이가 그나마 가장 깔끔해질 테니까. 괜찮죠? 자, 그래 놓고, 요 길이가 6이 아니라 이 길이가 6이니까 6루트 2가 되겠죠. 할 뻔했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루트 2x가 될 거고,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6 마이너스 루트 2x가 될 거니,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는 여기 루트 2를 루트 2 곱할게요. 요 길이가 6 루트 2에다가 잘 안 보이시려나? 루트 2 곱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기본 작업은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이 내지는 이 길이가 변할 때마다 이 길이가 변하는 거니까 어쨌든 저 x의 길이에 의해서 넓이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 넓이를 SX라고 세팅을 하고, 얘는 뭐 사다리꼴에 불과하죠. 윗변 더하기 윗변 6루트 2 빼기 x에 더하기 아랫변은 너죠. 6루트 2 빼기 x 또잉 루트 2x죠. 제가 이상인지 알아요? 루트 2 곱하면 여기 2x죠. 여기랑 길이가 다른데 똑같이 표현돼서, 그래서 위에 식이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x고요.
아래식이 6루트2 빼기 x.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요 길이니까 x가 되겠죠?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x로 잘 표현해 봤어요. 자, 그럼 계산만 잘 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x니까 너랑 곱해주면 그냥 2분의 뺄까요? 2분의 앞으로 빼고 x까지 빼고 요것만 다시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3x 그 다음 곱하면 플러스 12루트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3만 밖으로 뺄게요. 마이너스 3만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 x 마산 빠지면 요렇게 표현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막 전개해서 계산하지 말고 여기가 음수고 이걸 함수로 이해했을 때 0이면 x 절편에 너네 둘이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일 거고 여기에 x가 0, 여기가 4루트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당연히 x라는 친구는 뭐 굳이 범위를 잡으면 너도 양수니까 길이니까 양수면 어떻게 돼? 나눠주면 x는 3루트 2보다 작고 항상 작을 수는 없으니 이 범위에 들어있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지? 뭐 고1 과정에서는 범위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x가 너의 중점인 2루트 2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2루트 2를 집어 넣으셔가지고 계산하는 건 여러분 목숨 남겨둘게요. 자, 638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x 제곱이 있고요. 걔를 x축으로 p만큼 평이도할 때 p에 대한 부호가 양수네요. 그죠? 오른쪽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면 너무 좀 크게 그렸나? 이렇게 있어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y는 x 제곱이고 얘를 p만큼 움직이면 이게 원점이니까 여기가 p, 0으로 표현되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식이 y는 x축으로 p만큼이야 꼭점이 p, 0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뭐가 등장해요? y는 2분의 x. 얘가 0이고 이거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꾸 캠코더에 소리가 나요? 자,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이렇게 문자를 4개를 세팅해 볼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y는 2분의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알파랑 이 베타랑 이 감마랑 그 다음에 요 시그마란 애거든요. 요 4개를 다 더해서 9가 되도록 세팅해 달래요. 됐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결정이 됩니다. 왜? 요 녀석은 정확히 알고 있고 요 그래프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둘이 연립해서 교점의 연관이 있겠네요. 그럼 둘이 갖다가 놓고 양변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자, 여기 x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너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의 합은 근각의 수에 의해서 그냥 2분의 1인 게 눈에 들어오니, 그 다음에 이 감마라는 친구와 시그마 얘네들이 더한 게 합이 9니까 여기서 빼면 8.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좀 다시 볼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즉 너랑 연립할 거예요. 역시 양변에 1을 곱하면 2배 x-p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2를 곱하면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전개 봅니다. 2x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px인가요? 4p 이렇게 될 거고 관심 없음. 그래서 너네들의 교점이 감마와 시그마일 테니 감마와 시그마의 합이 근각요소에서 너분의 너, 마이너스 너분의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아까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8.5가 되겠죠. 더해서 9가 돼야 되니까 8.5를 분수로 표현하면 2와 8.5, 2, 8에 16, 17인가요? 그러면 P가 4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638번을 풀어봤죠. 그죠? 어쨌든 연립해서 그 연립 방식의 의미가 뭐냐를 묻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639번 보겠습니다. 바보 문제죠. 바보 문제. 뭘 잘못 봤대요. 그럼 딱 해주고 싶은 말 제대로 보고 다시 풀어. 자, 어쨌든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죠? 볼게요. 어떤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면 어떻게 세팅을 해? x의 제곱에 최고창이 1이고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두 근이 알파 베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요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죠? 그럼 저 fx는 우리가 어떻게 세팅할 수 있어? x제곱에 1차는 더해서 부호 반대. 근이 너랑 너니까 더해서 부호 반대면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 더해서 부호 제대로면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뭘 잘못 봐서 값이 1차한 계수 너를 잘못 봤으니 너네들은 제대로 봤다는 소리죠. 그래서 리얼 fx를 다시 생각해보면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여기까지는 확정할 수 있더라. 그런 식으로 보면 gx도 쉽게 결정이 되겠죠. 자, gx는 x제곱에 둘이 더해서 부호 더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0x 그만. gx는 상수항 얘 잘못 봤대요. 요 두 개는 제대로 본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0이라는 걸 10x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fx 이퀄 0. 이 녀석의 두근이 얼마래요?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얼마니? 합은 마 10이고 근과 계수에 의해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거 푸는 건 1도 아니죠. 알파 베타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합과 곱을 곱해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얼마, 어디가?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24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40번 볼게요. 2차의 개수가 1인 fx가 주어져 있고요. 꼭점이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이 y는 fx 이렇게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데, 꼭점이 y는 kx 위에 있대요. 그래서 너를 꼭점이라고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친구는 y는 kx, 그러니까 원점을 지난 직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 뭐라 그러냐면 fx의 그래프가 kx 플러스 5, 그러니까 이 친구보다 위로 5칸 올라온,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이 친구가 y는 kx 플러스 5가 될 거고, 그래서 fx랑 너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세팅을 해놨나요. 여기까지 했지, 그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두 점의 좌표 fx와 그래프의 축, 그러니까 fx의 그래프 축은 여기죠. 꼭점의 x좌표가 그 그래프 축이 될 텐데, 그래서 직선이 너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좀 그지 같네요. 근데 이 축을 딱 보는 순간 알파 베타랑 둘이 더해져 있으니 알파 베타는 이 fx랑 y는 k 플러스 5 두 녀석의 교점이니까 둘이 연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fx라는 정보가 얘밖에 없습니다. 자, 얘밖에 없으니까 일단 fx 즉 만들어 볼게요. fx 이퀄 그 다음에 kx 플러스 5 둘이 연립한 식인데, 얘를 뭐라고 좀 알아야 좀 식을 표현할 거 아니니. 그래서 이 그래프에 꼭점의 언급이 있으니까 꼭점의 좌표를 뭐 t라고 놓으면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kt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꼭점 가지고 fx를 조금 더 좀 구체화시켜 볼게요. 그래서 fx는 최고창 1이니까 x-t의 제곱이고 플러스 kt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걔가 kx 플러스 5랑 같은 이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정렬 좀 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tx인가요? 너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t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다음 상수 t의 제곱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kt 그리고 마이너스 5 이퀄 0 이렇게 표현되겠죠. t가 왜 이렇게 생겼어? kt kt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근이 얼마나 알고 있어? 지금 알파 베타로 알고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근각에서 쓸 건데, 자 보시면 일단 쓸게요. 자, 두 근의 합은 지금 문자를 이렇게 얘로 보는 겁니다. x 어딨어? 얘로 보는 거예요. x 맞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쟤네요. 그죠? 저거 다 t의 제곱 플러스 kt 마이너스 5인가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볼게요. 우리가 이 대칭축, 그러니까 꼭점의 x 좌표가 대칭축의 이 값이잖아요. 이걸 좀 생각을 해볼게. 근데 이 대칭축이 지금 우리가 t라고 알고 있거든요. t란 친구는 뭐랑 똑같아? 너랑 똑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죠? 자, 2분의 베타 여기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발을 못하네. 2t 플러스 k가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표현돼서 이 식에 의해서 여기 t가 좀 사라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죠? 여기 2분의 2t가 t니까. 그럼 좌변은 0이 될 거고, 너랑 나눠주면 2k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여기 넘어가면 4분의 1이니까 k가 2분의 1을 우리가 알아냈죠. 그래서 k가 2분의 1을 알아냈고,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면 두근의 차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뺀, 즉,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까? 지저분해지는데? 요 길이 물어본 거예요, 여기. 근데 우리가 두근의 차는 합과 곱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작업을 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될 건데, 이 녀석의 제곱인데 절대값이면,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값 둘 거고, 절대값이니까, 그지? 저거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자리가 나올라나? 자, 보시면, 자, 루트. 합이니까 합은 여기 들어있죠? 이 친구입니다. 이걸 쓸 거예요. 자, 그래서 합의 제곱, 2t 플러스 k. 플러스 k의 제곱에,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 4배의 ac. 여기죠? ac인데, 알파 베타. t의 제곱, 플러스 kt, 이렇게 표현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루트에 4t 제곱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kt와 이도 사라지네요. 그럼 정리해주면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여기 정리해주면 뒤에 거의 제곱, k제곱에다가 여기 계산하면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가 k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그죠? 2분의 1이니까 제곱해주면 4분의 1. 그 4분의 1에 이런 계산하면 4분의 81.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분의 9라는 게 눈에 들어올 거고, 2분의 9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뭐 물어봤어요? 합을 물어봤어요. 둘이 더해서 11로 답을 내시면 되겠네요. 조금 어려웠고, 이게 이제 해설풀이긴 한데 제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좀 좋은 풀이가 있으면 이제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40번이었어요. 자, 641번 보겠습니다. fx, gx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a, b, c, d를 세팅했는데 a랑 b는 얘들아 스몰 a로 서로 같고요. c랑 d도 마이너스 a로 서로 같고, 얘를 꼭 정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을 물어봤고 a 범위가 잡혀 있고요. 0에서 2까지. 자, 그림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a,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놓고 C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a, D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a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저 내접하는 직사각형 둘레는 가로 세로 더해서 2배가 되겠죠. 그래서 a를 쓰는 순간 우리는 이 둘레가 LA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2배에 가로 더하기 세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만 잘 표현하면 그지?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자, 좌표들을 세팅합니다. A점의 좌표는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너에 들어있으니까 조금 파일이 깨졌네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요 B점은 이렇게 위로 블록한 이 그래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로 세팅하면 이 문제의 기초 작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로라는 친구는 여기죠. 가로 맞죠? 그럼 여기서 A만큼 오고 마이너스 되면 갔으니까 요 길이가 2A가 되겠죠. 가로는 2A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세로를 다른 색깔로 해볼까? 세로는 파란색으로. 자, 요 길이가 X좌표와 같으니 이 길이는 Y축과 평행하겠죠. 그러면 큰 Y값에서 작은 Y값을 뺀 요 길이는 여기에서, 맞죠? 여기를 빼서 길이가 표현되겠네요. 그럼 정리해주면 둘이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3A제곱. 자, 마이너스 3A제곱. 그 다음에 빼면 플러스 10인가요? 아, 이게 가로 세로의 합이 되는 거고 거기에 2배니까 둘레가 되겠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4라고 해서 너가 음수니까 둘레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대칭축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 a분의 마이너스 6분의 b 4일 때. 그래서 계산해주면 3분의 1인가요? 3분의 1일 때가 최소값일 거고, 그때 a의 범위 아까 0에서 2 사이에 그랬거든요. 정확히 이 범위에 걸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a가 0가이니까 3분의 1이니까 0은 여기 있고 2는 여기쯤에 있으니까 아, 너일 때가 최대 둘레가 나오겠구나 해서 최대값을 물어봤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고, 최대가 되는 a 값을 물어봤으면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가 되게 하는 a 값이니까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64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주세요. 최대 빈출 왕중요라고 되어 있네요. 왕중요. 자, 그래서 fx가 덜 지워졌네요. 자, fx가 저렇게 주어져 놓고 이 그래프랑 y는 x 플러스 m이랑 교점의 개수가 몇 개? 3개가 되는 m의 범위를, m의 값을 한번 구해봐. 합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오나 봐요. 그래프를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일단 x축을 세팅해 놓고 이 그래프가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4인데 마이너스 1과 4 그 범위에서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 4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왼쪽, 4보다 커요? 오른쪽. 저기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색깔로 그려볼까요? 자, 요 범위에서 얘를 그리는 건데, 위로 볼록이네? 그럼 절편이 마이너스 1과 4니까 요 점을 정확히 지나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쪼개놨어요. 근데 요 그래프의 다른 표현 방법은, 자, y는 x 플러스 1, x 빼기 4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그냥 이 두 개를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왠지 공부하셨죠? 이런 전체 절대값에 있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 녀석의 절대값을 새로운 함수로 생각해봐. 절대값은 양수인데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것들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찍혀 나올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음수니까 뭐 y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요? y가 마이너스면 절대값들은 플러스 2로 바뀔 거 아니니? 그래서 요 내려간 것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요 길이만큼 똑같이 요 점이 여기에 찍힌다는 소리죠. 그럼 이런 점들이 모두 위로 접어 올릴 테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런 그림의 형태, 즉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x축 기준으로 꺾어 올리는 이런 형태, 위쪽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x축 아래쪽에 있는 것만 꺾어 올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나라는 걸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좀 냅둘까요? 치우자. 메모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 직선의 얘랑 세점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은 직선이라는 건 얘들아 항상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이 둘에 대해서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표현돼 있어, y는 뭐 mx 플러스 2라고 표현돼 있어요. 됐죠? 그럼 우리가 뭐를 지금 모르는 거냐면 0,2니까 y절편 2인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는 주어져 있고 하나는 가려져 있으니 정확한 거 가지고 먼저 0,2 대 점을 찍고 그 다음 m이 기울기니까 0일 때 조금 올라갈 때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 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면서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질 때입니다. 저런 케이스처럼 기울기는 뭐 예를 들어 2x 플러스 k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했을 때 k가 0이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k가 1이면 조금 올라갈 거고, k가 2면 조금 올라갈 거고, 음수면 조금 내려갈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란한 그래프를 이렇게, 즉 y절편이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얘는 지나는 한 점이 확실하니까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움직이는 거, 이해 가시죠? 그죠? 이 두 개의 판단을 꼭 여러분이 직접 구분 지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y절편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움직여 보면서 세 점에서 만나도록 세팅을 해볼 겁니다. 됐죠? 이것도 조금 지울게요. 왜냐면 계산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메모해 두시고 멈춘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 1짜리 직선을 그려볼 건데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조금 y절편이 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띠롱띠롱 이렇게 두 점밖에 안 만나겠죠. 그럼 조금 내렸을 때 어느 점? 이 점이구나. 이렇게 딱 접하게 되는 순간 띠롱 띠롱 띠로롱 이런 식으로 세 점에서 맞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좀 이따 고민해 볼 거고, 조금 더 내려볼게요. 조금 더 내리면 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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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조금 더 내리면 이 점이네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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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케이스밖에 없고, 좀 더 내리면 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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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교점이 세개되는 케이스는 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우린 처음에 두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쉬우니까.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0을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m이 1이라는 게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첫 번째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이런 거죠. 이 연두색 그래프와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접하는 경우니까 둘이 연립해서 중근을 갖더라 내지는 판별식이 0이다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너가 될 거고 이 그래프는 너가 되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m인가요? n인가요? m이야.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좌변이 음수니까 전개해서 넘겨버리면 x제곱에 여기가 3x가 되나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2x고 기존에 여기가 m이 있었고요. 요거 얼마니? 플러스 4인가요? 플러스 4 맞죠?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요거 이제 판별식을 0으로 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됐다는 건 얘는 이제 연립 방식 근이 한 개라는 소리니까 중근을 간다는 얘기죠. 중근 가지면 요거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묶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자리가 뒤에 거의 제곱은 1의 자리일 테니 m이 얼마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5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1 하나 여기 5 하나 둘이 더하라 그랬거든요.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6이 될 거고 오늘 마지막 문제였어요. 그죠? 저처럼 골골대지 말고 몸 관리 잘 하시고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